저가 이제 매달 제가 DB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점 매출이 60%가 다 DB 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단 내에서는 저희 본부가 아마 DB 소화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계약률도 제일 높아서 저희 지점 제가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아닌가 싶습니다. 단장님이 아예 파트를 나눠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좀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고, 사실 뭐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공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뭐 본인들이 하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영업 현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이 관련해서 제가 좀 DB 관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깨 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10개를 썼다. 그러면 계약률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업계 타율이. 몇 프로요? 네, 두세 개면 잘하시는 거예요. 네, 두세 개가 평균입니다. 네, 되게 낮은 것 같죠?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장벽이 엄청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DB를 10개 사는데 계약이 한 2개 정도 나온다. 그 정상이신 겁니다. 네, 정상이신 거예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다. 근데 내가 5개 정도 나온다. 진짜 잘하시는 거야. 네, 어디 가서 강의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수치면. 저희 팀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 타율 60% 정도 나와요. 네, 60%. 그 정도 나오고, 이제 DB 특성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제 지문 DB라 그래서 지문 DB는 90% 이상 나오시는 팀장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DB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의 공통점은 다 퍼미션 DB라는 거. 퍼미션 DB 뭔지 아세요? 업체에서 보험 인지를 시켜준 보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B 값보다 비싸죠. 원장보다. 한번 이제 걸러지는 거니까 고객들한테 통화를 해서 당신 보험 상담 받으시려고 상담원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B에는 인포 DB와 퍼미션 DB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차이점은 뭐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자, 인바운드는 고객이 요청한 거예요. 저 보험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홈쇼핑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불과 코로나 이전에 엄청 성행했던 이제 보험 클리닉 피플라이프에서 방송 DB라 그래서 이제 현빈이 광고를 해가지고 그때 DB 수집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계약률이 거의 70%예요. 누가 나가도 계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DB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는데 그런 DB를 저희가 인포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DB, 그 다음에 홈쇼핑 DB,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험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된 DB가 저희가 인포 DB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로 할 건 퍼미션 DB. 이거는 이제 아웃바운더라 그래서 고객이 무작위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업체에서 전화를 돌려서 보험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고객의 의사를 돌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느 쪽이 타율이 높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인포DB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인포DB는 수집이 거의 안 돼요. 지금 홈쇼핑 DB 건당 얼마인 줄 아세요? 17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건당. 네, 근데 심지어 AS도 안 돼. AS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장기부재, 전화 안 받거나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 저 그냥 안 할래요 라는 답변을 주거나, 그리고 뭐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도 홈쇼핑 DB는 AS가 안 됩니다. 근데도 금액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 그만큼 고객이 먼저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해서 보험 상담 신청을 해서 이제 이 DB 특성은 타 DB보다 계약률이 높다라고 가격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퍼미션 DB는 뭐예요? 업체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보험 상담 받으세요라는 이 멘트 하나 때문에 금액이 책정되는 건데, 이 퍼미션 DB는 계약률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0%에서 30%도 진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0% 정도 평균 업계 타율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건 이 퍼미션 DB입니다. 퍼미션 DB로 어떻게 하면 계약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제 퍼미션 DB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으세요. 뭐 유전자 DB, 지문 DB, 뭐 이제 보장 분석 DB, 제주도 여행권 DB. 앞에만 다르고 그 뒤에는 다 퍼미션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툴은 다 똑같다. 근데
이제 상담하는 방식이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저희가 리워드 선물이라고 하죠. 이제 선물을 받아야지만 당신은 보험 상담을 받아야지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업체 쪽에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주도 여행권, 그리고 건강검진권, 이런 것들로 이제 미끼를 많이 던져서 고객들에게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 근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제 말씀하신 먹튀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는 그냥 제주도 제주도 여행권만 원하고 아니면 건강검진권만 원해서 이제 이거를 나왔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거의 한 30-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DB가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리워드 DB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뭐 이것도 지점마다 본부마다 좀 성향이 틀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부는 오로지 보장 분석에 대한 퍼미션 DB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문 DB, 요 딱 크게 툴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알고 이제 고객이 퍼미션 DB냐 인포 DB냐 이 성향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DB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볼게요. 자, 일단은 DB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계약 놓는 게 제일 어렵겠죠. DB 시장에서.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성행했습니다. 이제 당신 보험 나쁘니 좋은 보험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상품 비교로 들어가서 계약 타율이 거의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하고 다니거든 지금. 지겹도록 봤거든요 고객들이. 누구나 설계사 와서 당신 상품 안 좋으니 이 상품으로 바꿉시다.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보험 다이어트라고 해서.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야 돼요 고객한테. 이 보험이 왜 필요로 한지, 당신이 보험이 아니라 이 담보가 왜 당신 삶에 있어서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우리가 클로징 할 때는 상품을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암이라든지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을 클로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본부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담보를 판매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설명해 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담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고 그게 훈련돼서 나가셔야 돼요. 단순히 기존에 갖고 있던 CI 보험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손해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화법은 이제 먹히지 않아요.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가적인 자세로 다가가시려면은 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업을 할 때 캐파가 생각보다 높은 설계사였어요. 이제 손해보험으로 저는 마인드가 어린이 보험은 15만 원 밑으로 팔지 말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요. 성인 보험은 40대 이상 무조건 20만 원 이상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영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도 나이대에 그 정도를 가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평균 업적은 매달 거의 100만 원을 항상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고객들을 어프로치 할 때는 당연히 20만 원 안 되는 고객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마인드 기준점이 이렇게 잡다 보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3만 원짜리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은 DB 영업 시장에서는 솔직히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단순히 갱신형 2-3만 원짜리가 아니라 건강보험 이제 암보험 1억짜리를 판매를 하시면서 업셀링 하시는 방법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본인이 영업을 하실 때 어떤 유형의 설계사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나는 가성비를 따지는 설계사인가? 제가 가리키기 제일 까다로운 설계사입니다. 처음에 의견이 충돌이 많아요. 가성비를 따지는 설계사라고 저의 밑으로 친구가 오면은 이 친구를 마인드를 바꾸는데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특히 원수사에서 온 친구들이 이게 되게 심해요. 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한 이제 고객들에게 당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인생 이제 라이프를 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타격이 덜 올 수 있게 하는 플랜을 제안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가치를 잘 전달하는 설계사가 이 업계에서 롱런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고객들은 결국 저희에서 어디서 신뢰로 온지 아세요? 최종은? 청구예요, 청구. 네. 내가 가입시켜준 보험에서 뭐라도 하나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최근에 제가 DB로 계약한 고객분 중에 이제 건강보험만 38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분에만. 근데 그분이 간편보험이었는데 11개월 차 때 정확하게 보험료 납입을 11개월 차 하시고 암진단에 걸리셨습니다. 네. 그분 보상 얼마 나가셨을 것 같아요? 1억 나갔어요. 1억. 1억 나갔고 납입 면제도 8천만 원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회사 코드가 막혔습니다. 네. 단 한 건으로 인해서 2억이 손해가 나서 제가 그래서 그 회사를 3년간 못 팔았어요. 손해율이 높은 설계사로 잡혀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 정보 다 주시고요. 알아서 짜오래요. 알아서. 네, 알아서 짜오고 그 가족 계약만 1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암에 걸렸으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걸 안다. 근데 하나라도 더 가입하고 싶으니 뭐라도 갖고 와라. 그래서 치매보험도 가입하셨어요. 네. 결국 청구에서 끝이 납니다. 청구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DB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조언 드리는 게 있어요. 공부 안 하실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 네. 차라리 소개시장 넓히고 그냥 돌방을 하시던 온라인을 하시던. 근데 DB 영업에서의 이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전문가 지식을 갖추고 고객들한테 컨택을 해야지만 DB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오픈톡방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업단방에. 그거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문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지식인 추천드립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 20만 원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식인으로만. 근데 거기서 답변 보고 질문 보고 답변하는 이 형태가 어쨌든 고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객들이 물어보는 거 그대로 답변 달아주고. 근데 저는 실제로 온라인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들 말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훈련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고객들을 만나 보니까 고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은 보험 지식을 모를 뿐 우리가 전문가인지 초짜인지 다 알아.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분들이 주변에 보험 설계사들이 정말 많지 않으신가요? 다녀보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계사들을 만나셨겠어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옆집 이웃 사촌이라든지.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오래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적어도 그냥 앉아보면 알아. 얘기해보면 알아. 근데 제가 그 지식인을 훈련된 상태로 나가니까 제가 처음 영업할 때와 그 이후에 영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저희 본부에서도 영업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진짜 지식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 전 진짜 약관을 하나하나 다 파보고 고객들이 상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비교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친화적인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2시간 동안 첫 상담 2-3시간 동안 해. 이렇게 스타일이 나뉘는데 친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공부하라고 안 해요. 저보다 영업을 더 잘하니까. 친화적인 친구들이 영업을 되게 잘해요. 영업을 잘하니까 제가 터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시고 나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업적이 안 나오고 이제 이 업에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성을 잘 못 잡으실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도태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퍼미션 DB의 프로세스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험 프로세스에서 7단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망 고객 발굴서부터 TA서부터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 증권 발행까지. 근데 저희의 DB 프로세스는 2차 클로징이고 3차의 증권 전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단계로밖에 안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DB의 특성상 그 고객은 보험 상담 인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만나서 AP, 두 번째 만나서 PC 클로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계약이 들어갔다, 세 번째 만남에 증권 전달을 이행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중요하게 이제 보실 거는 바로 T예요. 이제 DB의 시작은 T입니다. 이제 DB뿐만 아니라 사실 보험 시장에서 T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죠. 근데 T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늘어지면 안 되세요. 만약에 내가 1차 미팅 때 뭔가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어보겠다거나, 이제 원클로징 가고 싶어서 고객의 정보를 좀 더 유추해내고 싶다라고 해서 고객한테 그런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끊기실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TA는 우리는 약속 잡기다. 그래서 30초, 40초 이내면 통화가 거의 끝납니다. 1차 미팅에서. 이제 전화상으로 왜 그렇게 빨리가 되냐면, 일단 상담원이 처음에 인지를 시키죠. 보험 상담 이제 담당자로 연락드린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날 일정 괜찮으신가요? 주소 불러주시면 이날 일정 찾아뵙겠습니다. 길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DB에선 반드시 약속 잡기, 만나기 위한 툴이지 그 외 정보는 얻어내려고 하시면은 이제 DB가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는, TA는 약속만 잡는다. 그리고 장소만 확인한다.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고로 간혹 10명 중에 한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이. 내 거 미리 확인 좀 해다 주세요. 라고 불러주시면 그거는 완전 땡큐죠. 예.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고객이 먼저 선뜻 말해준다? 그럼 당연히 받아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근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개인정보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물어본다 그러면 반드시 선거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반드시 약속만 잡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 AP 이꼴 클로징이다. 여러분 그 DB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만남에서 모든 게 끝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하고 이 사람하고 첫 만났는데 안면이 있나요? 안면이 없어요. 지인도 아니고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뭐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연락하고 처음 보는 자리야. 그러면 첫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인상을 남겨주냐에 따라서 계약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P 때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이 다 하고 오라는 말은 끝맺음까지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AP 때 금액까지 다 정하고 왔어요. 이제 AP 때 제가 설명드린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상품을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이제 왜 필요한지의 담보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고객분께 이게 제가 한 거 기억나시죠? 이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단순히 이것만 물어봅니다. 뭐 대표적 유사암, 허혈성 뇌혈관, 뭐 그다음 수술비, 뭐 크게 가서는 질병의장애, 상해의장애, 여기까지. 그러면 단순하게 쉽게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아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자, 지금 없네? 없으시네요? 없으시네요? 제가 추후에 가서 이제 다시 물어보죠. 자, 보험 상담 받으셨는데 본인께 잘 돼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2차 미팅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자, 제가 지금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2차 미팅 때에는 저는 고객님께 불필요한 담보는 없애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제한을 드릴 겁니다. 진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가족 건이다, 지인 건이다, 이건 해지 못한다라고 반론을 먼저 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뭐 지인이 엮이셨다든지 가족이 엮이셨다든지 친구가 엮이셨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제안드린 플랜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시면 저하고 2차 미팅은 잡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안드린 플랜에 대해 있어서 만족해 하시고 제가 제안드린 거에 있어서 이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하고 2차 미팅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타율이 8대 2였습니다. 8명은 2차 미팅 잡읍시다. 2명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시간과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만약에 이런 선거절 없이 다음 미팅 갔는데 친구 때문에 못 하겠어요. 나는 거절은 적어도 맞지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끝맺음을 하고, 만약 2차 미팅 원하신다고 말을 했으면은 다음 스텝은 보험료 결정. 자, 현재 지금 2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신데 어느 정도 금액선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선거절 칠 거는, 이제 그 고객분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과 지금 제가 재설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보험료가 어느 게 더 싸겠어요? 10년 전이 더 쌀 수밖에 없어요. 네, 나이가 10년 어리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또 어떻게 선거절을 쳐야 돼? 자, 고객님은 지금 50대 고객을 만났다고 하면은 40세에 가입한 보험과 50세에 가입한 보험료가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고객님? 당연히 50대가 비싸겠죠.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당연히 보장을 더 좋게 하고 좀 더 괜찮은 플랜으로 가시려면은 당연히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보험을 만약에 똑같이 설계해달라고 하시면은 금액적으로 동일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장적으로는 큰 기대 못 하세요. 라고 먼저 선거절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올려요. 제가 캐파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가입된 기간과 그리고 현재 10년 전에는 몸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10년 뒤에는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하나둘씩 생긴단 말이죠. 그럼 고객들한테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객이 그럼 이거 현재 유지해야겠네. 난 말 안 나. 왜? AP 했잖아요. 앞에서 안 좋다는 거 인지시켰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편안하게 가격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분이 나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25만 원 이상으로는 도저히 납입 못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3만 원 올린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3만 원 없어서 가정 무너지실 분 계세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보험료 30만 원씩 내요. 많이 못 보셨죠? DB 나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험료 2, 30만 원씩 잘 내요? 진짜로. 저도 수백 건의 DB를 만나보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만 원, 5만 원 올리는 거에 겁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회 미팅 때 잘 잡고 오시면 진짜 커버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그 고객이 인지가 정말 잘 됐다. 10만 원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10만 원 올리는 거. 제가 그래서 암은 저는 1억 플랜에 대한 화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고객한테 암은 무조건 1억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한 화법 플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시간 되면 하나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플랜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건강보험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화법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P 때 모든 끝맺음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2차 미팅 가서 쉽게 수월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자, 2차 미팅 때 가서 크게 하실 거 없어요. 고객은 이미 AP 때 결정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2차 미팅 때 가서 할 거는, 자, 금액에 대한 인지 다시 한번 시켜드리고, 이제 담보에 대한 인지, 기존과 지금 저한테 하는 거 있어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것만 인지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럼 그 고객은 이미 AP 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랑 할지 말지. 네. 근데 특이 케이스들이 하나씩 꼭 있어. 이제 중간에 병원을 한번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과 상의 절대 안 해요. 다 거절 처리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선거절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다 남편과 상의해야 된다? 저희가 앞전에서 할 수 있는 선거절 뭐예요? 보험관리 누가 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지 와이프가 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남편이 한다. 그 2차 미팅 때 남편이랑 같이 봐야지. 네. 이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험에 대한 권리가 이분한테 없는데
남편한테 있어. 그럼 2차 미팅 반드시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사람한테 백날 설명해봐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한 내용은 이 사람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인지를 못 시킨다고요. 그래서 AP 때 정보란 정보는 다 끌고 오셔야 돼요. 보험 관리는 누가 하는지,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절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툴은 다 만들어 놓고 2차 미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최소한의 거절 처리를 하면서 계약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건강에도 그게 좋으실 겁니다. 예. 끌려다니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저희는 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을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고객분들한테 커피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예. 첫 초에 미팅 가서. 저는 그냥 뻔뻔하게 앉아요. 저는 마인드가 내가 상담해주러 내가 이 거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DB 값을 지불을 하면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커피까지 대접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러 온 거지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인드로 영업합니다. 근데 제가 커피 사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늦거나 아니면 계약하는 날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증권 전달이겠죠? 2차 미팅 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 계약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3차 미팅 때는 제가 계약할 때 이제 증권 드리면서 이제 삽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고객이 나를 무시한다?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DB 시장이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막 진짜 대납해달라는 건 뭐 숱하게도 많고요. 진짜 아줌마들 만나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당당하게 가셔야 돼. 내가 쉽게 보이면 그 고객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DB 시장에서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DB 영업을 5년을 했거든요. 제가 쓴 DB 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평균 월에 DB 값으로 150만 원씩 썼습니다. 지금 5년이면 얼마죠? 150씩 12개월 하면 1,700에 4년이면은 거의 7천만 원이네요. 네.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네.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번 주에 팀장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팀장이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희 본부장님, 제가 600만 원의 DB 값을 써서 600만 원의 월납을 했습니다. 수익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 그러면 저희 수수료 기준, 저희 팀장 수수료 기준으로 900%라고 잡는다 치면은 이제 600이면 6, 9, 54, 5,400만 원이죠. 그리고 DB 값 빼면 4,800이고, 그리고 뭐 교통값, 식비 이런 거 뭐 빼면 뭐 30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600% 정도 남겠죠.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다. 네. 나쁜 거 같지 않다. 거의 4천만 원 정도 남는 거니까. 그래서 DB는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 예로 자꾸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희 신입이 지금 3개월 차 됐거든요. 매달 50만 원씩 DB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50만 원씩. 지금 계약이 나오고 있고요. 신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력 신입 다 계시겠지만 경력이면 당연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신입도 하는데 경력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클로징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 제가 DB 시장을 하는 이유는 DB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저의 설계사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설계사가 계약자 기준, 피보험자 기준 한 명으로 따졌을 때 100명 이상이다. 그럼 보험 시장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왜? 거기서 계속 소개 시장이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DB는 100명을 만들기 위한 플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명을 계약하는 동안 기존 고객들을 잘 관리해 오시면서
100명을 채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DB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 욕심이 나셔서 나는 2, 300 더 하고 싶고 300 이상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 그럼 소개시장 가면서 DB시장 같이 결합을 하시겠죠. 근데 나는 그냥 온전히 그냥 힘 안 힘들게 그냥 소개시장으로 먹고 살겠다 그러면은 기고객 100명이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DB 시장을 했던 이유는 기고객 100명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차 되니까 저는 DB 시장에서 소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소개로만 200씩 한 적 있어요. DB에서 소개받아서. DB에서 소개받아 200만 원씩 한 적 있고, 이제 그 사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클로징 하고 나서 소개 요청은 하지 않았어요. DB에서는. 항상 지인이나 그냥 소개 통해서 받은 사람들한테만 이제 소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하면 당연히 안 해줄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DB 시장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 어떤 분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하면은 1%, 안 하면 빵%. 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생기지만, 안 하면 0%다. 저는 이 말에 진짜 1000% 공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소개 요청을 해봤는데 10분 중에 3명이 소개가 나왔어요. 계약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도 증권 드릴 때 한번 해보세요. 왜 증권 드릴 때 하냐면 이분이 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만났을 때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상품 리뷰해 줄 때. 그리고 증권 전달할 때 뭐 그냥 가지는 않겠죠. 뭐 소소한 뭐 선물이라도 들고 가니까 그때 소개 요청을 하면은 본인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언니, 동생, 뭐 가족 한 명이라도 나와요. 네, 어머니 뭐 소개를 시켜주신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하고 소개 요청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DB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일단 DB를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받는 정보가 뭐가 있죠? 자, 이름,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지역, 성별, 그리고 보험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직업은 거의 나오진 않는데 뭐 직업 나오는 건 비싼 DB입니다. 직업 나오는 거면. 그만큼 이제 타겟팅을 좁힌 거니까. 근데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DB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는 하나 더 있네. 녹음본까지. 자, 2차 콜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상담사와 고객이 통화한 녹화본을 제공을 받아요. 퍼미션 DB는. 그래서 마지막에 할 거는 그 고객 성향 파악하기. 그 콜러하고 통화한 거 보면은 그 고객 성향을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깐깐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니즈가 있어서 이거를 신청을 한 건지 그냥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한 건지 딱 콜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자, 전화번호 받으면 당연히 전화번호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럼 카톡상에 뜨겠죠. 대한민국 사람들 카톡 없는 사람 저 여태까지 딱 1명 봤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 있어요. 없던 사람이 없어요. 카톡이 뜨면은 뭐가 뜰까요? 사진이 뜨겠죠. 그럼 거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성향을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꽃사진, 뭐 이제 아니면은 가족 사진. 그러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 가족 많구나. 상담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손주분 계시지 않냐고. 이러시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은 땡겨 오셔야 된다고. 만약에 60대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카톡 사진 보니까 가족이 되게 화목하고 이제 손주들도 많아. 그러면 내가 상담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 고객을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해. 그럼 마지막에 한번 넌지시 던져보는 거야. 혹시 손주분 계시지 않냐고. 지금 제가 이제 어린이 보험 진짜 제가 전문가인데 손주분들 거 이제 자녀분들 거 제가 전문적으로 다 봐드릴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직업에 대한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 건설 현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면 자기가 파는 상품들 사진으로 카톡을 해놓거나 아니면 뭐 포크레인 사진,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들, 뭐 자기들도 영업하려고 카톡에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먼저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얻고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전 정보를 얻고 그분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업 하시면 뭐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먼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알아가느냐 못 알아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먼저 카톡으로 성향 파악, 성별 파악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가져오셔야 돼요. 아는 거. 그분의 가족력, 고지력, 직업, 그 다음에 성향도 뭐 이 납입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은행 지점장님 만나서 이건 적어놨어요. 이분은 선납만 하세요. 선납만. 네, 선납하는 이유 왠지 아세요? 네, 할인. 네, 선납하면 할인돼요. 그리고 6개월 이상치는 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선납하게 되면은 비과세 요건이 깨져요. 그래서 6개월 이하로만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여력,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아까 제가 AP 때 클로징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지 의무에서 병력이나 직업, 가족력 이걸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상담을 드릴 때 저는 맞춤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소방관이다. 그러면 소방관은 뭐가 더 중요시할까요? 상해. 저 이런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이 술, 담배를 하세요. 그럼 당연히 암 진단을 많이 가져가야죠. 그런데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상해 플러스 암 진단을 가져가셔야 돼. 네, 이런 것들, 후유장애. 자, 이런 직업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귀가 다르게 열려요, 고객들이. 아, 이 사람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맞춰서 이제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신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고객들한테. 이거 왜 저한테 계약을 진행하셨냐고. 제가 설계사랑 한 고객이 있었는데 5명의 설계사랑 싸워본 적도 있어요. 이 한 명의 고객이 5명의 설계사하고 동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겼다니까.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계약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다른 설계사와 달리 나한테 맞춤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대. 예. 제가 그분의 직업력, 직업, 고지력, 식습관까지 물어봤어. 뭐 짜게 드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음식 매운 거 좋아하시는지. 뭐 짜게 먹거나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뭐 안 관련이잖아요. 뭐 대장 쪽으로 안 좋으시거나, 뭐 가족력이 뭐 어머니가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에 있다 그러면은 여성암 쪽으로 특화된 쪽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춤을 저는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선택을 했다. 다른 설계사는 담보만 설명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만 설명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식습관도 물어보고 좀 맞춤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신뢰가 갔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력도 되게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는 대한민국 가족력의 40%가 다 유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리. 네, 관리. 자, 여러분, DB 고객이 계약이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연락을 하나 받았거든요. 1년 전에 만난 고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약을 안 들어갔어. 1년 전에 만났는데. 근데 오늘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고 싶대. 제가 이분한테 무관심으로 했을까요? 저는 1년 동안 계속 연락했어요. 추석 때 연락하고, 설날 때 연락하고, 생일 때 연락하고. 네. 오늘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년 전에 만난 고객에. 네. 그냥 금액 알려주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냥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모바일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분하고 컨택을 하셔야 돼요. 뭐 추석에 맞는 리플렛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설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응급실 담보, 뭐 독감 플랜,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애엄마시거든요, 그분이. 독감 플랜을 보내드렸는데도 완전 무미건조인 거예요. 저는 보험 계약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애가 있길래 이거 던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끼를 무시겠다라고 했는데, 안 무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보험 가입하겠다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 것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리를 통해서 해주시면 반드시 결실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결국 계약은 청구해서 가장 빨리 옵니다. 이제 저희 본부가 지금 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선한목자병원이라는 그 강남구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화성에 이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것만 보고요. 이거 청구 많이 해드리면 속에 절로 나옵니다. 저희 팀장님이 병원을 갔는데 그 A4 용지 그 박스 들은 거 아세요? 그걸로 거짓말 안 치고 3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청구해달라고. 네. 청구해달라고 3박스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 보험 가입할 게 있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상해보험 하나 들어갔어요. 입원 중만 아니면 가입 가능한. 근데 그분이 4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50만 원이 계약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구를 정말 잘만 하셔도 소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DB 고객한테 당연히 가면 물어보실 거는 제가 모든 걸 갖고 오셔야 된다 그랬죠. 정보. 관리를 잘 받고 계시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관리받는 설계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기회지. 내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계약이 안 들어가도 꾸준하게 내가 관리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계약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는 버리는 거 아닙니다. 계속 재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사면은 2-3개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럼 7개는 빠그러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 DB를 정리를 해서 1개월 뒤에 다시 전화 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돌리겠죠. 저희 본부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요. 받을 때까지. 네. 그 중에 20% 정도는 다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뭐 지점이 있고 본부가 있고 팀이 있으시잖아요. 팀원들하고 이런 걸 교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버린 버린 DB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정리해서 돌립니다. 이 팀에서 안 되면 다른 팀으로 옮겨요. 다른 팀에서 안 되면 또 다른 팀으로 옮겨.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저한테 와요. 전화기가 이제 몇십 대겠어요. 영업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전화기가 20대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20대 중에 한 번은 안 받을까? 한 번은 받아요. 예. 그 전화는 안 받겠지만, 기존에 처음 했던 건 안 받겠지만. 그럼 결국 2-3명은 꺾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DB도 계속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 시스템을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권에 대한 업체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지문에 대한 업체 제휴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문 뭔지 아세요? 교육 받으셨어요? 어디 받으셨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지문은 성향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뭐가 직업군이 될지 이제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대화를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성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중에서 본인이 받으려면 15만 원 정도 줘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업체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이제 뭐 7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면은 이제 검사가 가능하고 그거를 저희가 서비스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객들한테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애 있는 집안들 이거 진짜 인기 짱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는 지문 DB를 쓰고 있지만 그분이 아니라 기고객 자녀들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또 데리고 와. 내 친구 자녀들 해달라고 하더라.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고객을 끌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단의 툴을 잘 이용하시면 추가적으로도 계약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저는 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앞전에서 설명드린 거고 제가 이제 DB는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보험영업 3년차 때 국민은행 직원분을 만났어요. DB로. 처음에 은행 직원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이제 제가 직업조사 하다 보니까 국민은행 이제 과장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안을 드렸고 이제 결정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나 어디 은행 지점장이다.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이 친구한테 왜 이 보험을 왜 제안을 했냐? 이렇게 저한테 대뜸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농협손보를 제안해 드렸거든요. 이번은 농협손보를 듣보잡이라고 했어요. 국민은행이니까 왜 듣보잡을 소개를 하냐. 그분은 농협손해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삼성, 메리츠, 막 KB 막 이런 거만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을 오래요, 저보고. 심지어 처음에 만난 그 은행 직원이 아니라 그 위 상관이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제안 드린 분이 그 은행 지점장한테 검사를 맡으러 간 거야. 나 보험 이렇게 제안받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냐 했더니 농협손보가 웬 말이야? 이거 누가 제안한 거야? 걔 좀 불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 은행 그 여의도 은행 지점에 계셨거든요. 그때 심지어 부지점장이었어.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갑자기 설명을 해보래. 앉아서 그 자리에서 4시간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4시간을 설명을 드렸고 그날 갑자기 설명을 듣더니 그럼 자기 아들 거 좀 갖고 와보래. 아들 거 정보 줄 테니까 아들 거 좀 갖고 와보래요. 그래서 아들 거를 한 달 뒤에 가져갔어요. 한 달 뒤에 가져갔고 보험료는 20만 원짜리로 농협손보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계약 한 건 들어가는데 6시간 반 걸렸어요. 현장에서. 그분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이제 저희가 가입 설계서에 보면은 담보 적혀 있고 옆에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기를 하나하나 다 두드려 봐요. 이제 가입 담보가 이건데 내가 내는 금액은 이건데 내는 금액 대비 이게 효율성 가성비가 있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네. 그것만 하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설명하는데 막 3시간 넘게 걸려. 근데 결국 계약이 들어갔어. 근데 계약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분이 저한테 계약 들어갈 때는 나 소개해 줄 사람 많다. 근데 여기서 내 거 관리 잘 해주면은 뭐 소개 바로바로 해주겠다 막 이랬는데 1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터집니다. 이게. 제가 20명을 소개받았어요. 한 방에.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하더니 그분이 제가 자주 만났어요.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구도 자주 해주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그 정보 보낼 테니까 설계해서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5장을 보냈어 나한테. 직원 가족관계증명서 5장을 보내서 설계를 다 하래. 그래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12월 30일에 정보를 받아서 밤새 설계해서 31일에 1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20명 중에 15명이 계약이 들어갔어요. 인수가 밀려가지고. 네. DB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도 저한테 추가로 10명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소개도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진짜 너무 뜬금없이 연락 와요. 그냥 일주일 전에 야, 다음 주 시간 비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냐니까 가능해 이러더니 새벽 5시에 자기 집 앞으로 오래.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5시요? 이러니까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그냥 가재. 그래서 제 차를 끌고 집 앞으로 갔더니 갑자기 막 캐리어를 싣고 막 싣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산을 가죠. 그래서 부산을 또 갔어. 그분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5가족을 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7남매예요. 그 중에 언니 5분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부산 가서 한번 내려가가지고 또 160만 원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는 별개 얘기인데 여러분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사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상품권으로 250만 원 드렸어요. 네. 드릴만 하죠. 계약으로 그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50만 원이면 싸게 모은 거지. 250만 원 드렸어요. 그러더니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는 진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DB 사례가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퍼미션 DB로 만났는데 그분은 그 지인이 설계사셔서 저한테 처음부터 선거절 처리를 하신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면 나는 가입할 생각이 없다. 근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셨어요. 막 설계사하고도 엄청 싸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서 가족의 가족을 다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고객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지인화 된 거예요, 여러분. DB는 처음에 모르지만 내가 계약하고 나면 그분 이제 제 지인이잖아요. 저는 꾸준히 연락드리고 챙기고 제가 설날 때 항상 선물 드리러 가거든요. 저는 청구서도 다 직접 받으러 다녀요. 수도권이면. 이제 지방이면은 사실 뭐 경남 이남권이면은 이제 제가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시고 내가 추후에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들리는 정도인데 충남권까지는 전 직접 다 갑니다. 예. 직접 가서 얼굴 보면은 이분들이 미안해서라도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챙김받는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해요. 설계사들이. 뭐 교통 뭐 수지 타선 안 맞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영업 못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나온 계약들이 얼마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건 미지수다. 예. 은행 지점장한테 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동안 소개 안 시켜주시고 왜 1년을 끄신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계약 다 들어보고 나서. 그만둘 줄 알았대. 나이가 어리고, 제가 이걸 27살 때부터 했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이제 그만둘 것 같아서 1년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잡일을 엄청 시켰거든. 막 청구해달라. 뭐 심지어 가족들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달라 그래요. 자기가 금방 못 찾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런 것까지. 근데 나중에는 결과물이 어마어마하죠.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많고, 이제 DB 시장으로서의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자, DB는 10개 사서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여기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50개 정도 써보고 보자라는 거지. 근데 50개 썼는데 계약이 안 나왔다? 그럼 본인들 문제예요. 예. 본인들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절대 DB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DB는 어떤 DB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DB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맞는 DB. 또 있으세요? 자, 제가 7년간 영업해온 결과 만날 수 있는 DB가 가장 좋다. 만날 수 있는 DB가. 저희는 대면 현장에서 꺾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전화 통화해서 계약할 사람이면 그 DB 30만 원 주고 팔아도 팔리지 않을까요? 전화했는데 나 계약하고 싶어. 청약서 들고 오세요. 이런 DB면 전 30만 원 주고 살아도 사겠어요. 근데 그런 DB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런 DB 없고요. 만날 수 있는 DB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타율을 높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TA서부터 계약 타율까지.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네. 저희 신입 애들이 6월 달부터 5명이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DB가 나갔어. 근데 어느 애는 150을 치고 있고 어느 애는 30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 똑같이 다 제공을 했는데. 이게 환경의 탓일까요? 근데 제가 봐도 쟤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 얘는 누가 봐도 잘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DB 영업을 해서 20, 30개 썼는데 타율이 너무 하나도 안 나왔다? 관리자한테 뛰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상이 이런데 어느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 좋을지 관리자들한테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관리자들이 괜히 관리자들이 아니죠. 예,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괜히 관리자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도 다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어스 사업단들은 관리자들이 영업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일반 저희 팀장님들보다. 영업 거의 뭐 탑은 다 관리자들이 찍고 있어요. 예, 그만큼 다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혼자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면 반드시 문제점을 같이 찾아야 돼요. 제가 항상 본부원들한테 말하는 것도 제발 끙끙 앓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 하시고 안 해봤는데 처음부터 잘하면은 그거는 완전 그냥 본인이 차려서 나가야지.
이제 본인이 안 되고 도움 받으려고 관리자 밑으로 왔고 저희 사업단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를 창피해 하실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다 얘기한 거죠. 네. 진짜 DB는 두려워하시면 절대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될 때 DB를 500만 원치까지 사왔어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진짜 그때 도끼를 품고 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나 이 업계 떠난다.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업적 0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0을 찍어봤어요. DB를 20개를 샀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저차 올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근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금세 막 몇 개월이 지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내렸죠. 이거는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고 내가 이거를 타파해보자. 그래서 제가 200만 원짜리 영어 강의를 끊고 500만 원어치 DB를 샀습니다. 제가 500만 원 DB 사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3천만 원 했습니다. 500개 정도의 DB 가지고 월납 3천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뭐 그건 단기간에 당연히 쓸 수 없겠죠. 500개를 저도 몇 달치 나눠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나눠서 쓴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쓸 때 월에 뭐 30개? 사람이 활동하는데 진짜 한계가 있어요. 이게 DB콜이 다 잡힌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30개 이상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뭐 만나고 계약하고 클로징하고 또 이제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하는데 제가 최대로 많이 해본 게 월 30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500만 원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두려워했으면은 절대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영업 하실 때는 보다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무조건 회수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좀 생각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이나 본부에서는 이제 지금 DB로 실패한 케이스가 없어요. 저희는 실패 케이스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다 선수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관리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DB 영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저는 영업시장에서 나갔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굳이 또 저를 완벽하게 따라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가리킨 기반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스타일을 정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만큼 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